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7일 오후입니다. 월간조선은 이번 달에 창간 40주년을 맞습니다. 월간조선은 그동안 한국 현대사를 뒤흔드는 특종을 많이 한 잡지입니다. 특히 역대 정권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데는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막후 실력자이기도 하고 막전으로 나와서는 비서실장 그리고 정보부장을 역임을 했던 이후락 미스터리라는 기사를 통해서 이후락이 관리하던 스위스 비밀 계좌,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도 밝혀낸 잡지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역대 정권 대통령의 비자금 보도를 꾸준하게 해왔고, 결정적으로는 2002년에 대북 송금 사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 가지고 4억 5천만 달러의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그것도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낸 사건의 단서를 최초로 폭로했던 잡지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다른 언론이 무시하고 있는 국정원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추적을 했다. 그러다가 이 정권 들어서서 추적한 것이 죄가 되어 가지고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끈질기게 물고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네 번째 기사가 2020년 4월호에 나왔습니다. 제목이, 표지에 실린 제목이 국정원 입수 DJ 비자금 의혹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진 공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1억 달러 수표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취재기자는 조승호 기자고, 저도 그들어서 조갑제, 조승호 두 사람이 이름을 올린 이 기사를 이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월간조선 4월호 표지는 이렇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상당히 분량이 좀 있는 기사입니다. 전격 공개, 국정원 입수 DJ 비자금 의혹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진입니다. 이것이 DJ 비자금 조사 착수의 결정적 단서였다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부제 옆에 있는 이 설명문이 이 상황을 요약한 것인데, 김홍걸 측에서 제보자에게 팩스로 보낸 수표 사본이 국정원에 넘어갔다. 비자금 관련 1억 달러 수표는 가장 확실한 물증이고 전례가 없는 액수다. 자금 탈바꿈이 여러 번 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다. 자금 운용에 관계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억 달러를 중국 사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북한으로 보내는 구조이다. 검찰과 법원은 비자금 실체 확인 없이 이를 추적한 국정원 간부들을 감옥에 보냈다. 최종업 전 국정원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은 이적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손바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여러 가지 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달러 배후에 있는, 이걸 음모라 그럴까요? 은폐기도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게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이 1억 달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비자금 취재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비자금 취재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힘으로 꽁꽁 묻어 놓기 때문에 그것을 파헤치는 게 어려워요. 기껏해야 뭐 이런 루머가 있다든지 이런 정언이 있다는 정도인데, 이처럼 수표라는 물증으로 딱 들이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내부 제보자란 뜻이죠. 내부 제보자.
내부 제보자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1995년에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계좌를 폭로한 것이 가장 가깝게 간 폭로였습니다. 이 수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표가 가짜냐 진짜냐 이게 문제죠. 월간조선은 이게 가짜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그럼 진짜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진짜일 가능성이 많은데 진짜라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라면 1억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1억 달러를 출금한 계좌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있을 것이다. 이 내부 제보자의 이야기는 서부에 6억 5천만, 동부에 7억, 합쳐서 13억 5천만 달러가 있다. 그 개연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억 달러가 국정원 안테나에 잡힌 것은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구조였다. 그럼 이거 이적 행위가 됩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착수를 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조사에 착수했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해가지고 2012년부터는 한 2년 동안 조사하다가 묻어버린 사건인데 이걸 다시 캐내가지고 왜 김대중 비자금을 국정원이 조사했느냐 해가지고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조사를 해보았는데 후속 기소를 한 이유는 보니까 이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다만 이것을 조사하는데 들어간 돈의 수임세가 보니까 격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고 손실죄 이걸로 걸었어요. 이걸로 걸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1억 달러의 실체가 있느냐? 이게 북한으로 들어가려고 했느냐? 했다면은 수사의 방향은 김홍걸 그리고 이 비자금 관리하는 사람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탈세 혐의가 있어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조사한 사람을 잡아넣었다. 조사한 사람으로서 잡혀 들어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국정원에서 해외 공작으로서 가장 유명한 거의 신화적 존재인 최종업 전 해외 담당 차장 그리고 엘리트로 알려져 있는 김승연 대북 국장이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 2년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걸 들으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안 했지?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뭐 비자금 풍문에 불과한 비자금 풍문, 김대중 비자금 풍문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것이 검찰발 기사로 짤막짤막하게 나오는 것만 기억했을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가운데 월간조선이 이런 기사를 내어 놓았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 수표니까 수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억 달러 수표 보신 적 있어요? 1억 달러 수표. US뱅크, 미국에 있는 US뱅크에서 발행한 겁니다. 1억 달러 수표. US 영어로 해놓고 1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센트까지 하니까 공이 10개가 붙었습니다. US뱅크 100 million dollars and 00 c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편지봉투 가로로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수표는 국정원이 어떻게 구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아마 이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09 12 30 03 13 P 키스트
969-6370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김홍걸 측에서 이 내부 제보자에게 이 수표를 팩스로 보낸 겁니다. 수표 사본이죠. 팩스로 보낸 건데, 팩스로 보내면은 그 위에 팩스를 보낸 시간, 보낸 곳, 그리고 팩스 번호가 뜨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이 수표를 입수하고 이걸 매우 중요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표가 조작된 게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누가 언제 어디로 보낸 것이 여기 딱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있으므로 국정원은 전화번호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이 수표 사본을 보낸 곳이 김홍걸 씨와 관련이 있는 사무실에서 보냈다 하는 것을 확인해서 더욱더 내부 제보자의 제보에 신뢰성을 두고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의 한 장 정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월간조선은 지난 3월호에서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의 결정적 물증이 될 만한 US뱅크 발행 1억 달러 수표 사본의 존재를 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비자금 계좌에서 발행되었다는 내부 제보자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 수표 사본은 국정원에 입수되어서 조사의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번 호는 국정원이 입수한 수표 사본을 확보해가지고 이를 사진으로 공개한다. 이 사본이 가짜가 아니라면 김대중 비자금은 미국에 실제하는 것이 된다. 그 후폭풍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였던 국정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1억 달러 수표는 김대중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것이 맞다고 자신한다. 대통령의 비자금은 가장 취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2010년 국정원이 입수하였던 1억 달러 수표는 김대중 비자금의 실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증거물이라고 할 것이다. 지난 3월로에서 월간조선은 이 수표의 존재를 밝히고 비자금 실소유자로 지목된 김홍걸 씨와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된 전성식 씨에게 반론을 요청했다. 두 사람의 반론에서 특이한 것은 1억 달러 수표가 가짜라는 식의 구체적 반박이 없었다는 점이다. 1억 달러 수표가 가짜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이게 진짜라면 제보자 테리 서즈키 씨가 주장하였듯이 김대중 비자금이 미국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을 개연성도 높아진다. 1억 달러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이다. 조선과 은닉에 따른 탈세나 뇌물 등 위법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 돈이 중국을 경유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면 국가 반역의 혐의까지 더해진다.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손에 넣었으니 국정원이 이 비자금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것은 당연한 직무이고 북한 유입의 위험성을 알고도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아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법원은 비자금의 실체 확인 노력은 하지 않고 조사하였던 국정원의 베테랑 요원들을 구속, 실형을 살리고 있다. 재판부는 비자금의 실체 여부에는 관심이 없고 예상 집행의 위법 여부만 따지겠다는 태도였다. 그런 방향의 수사와 재판이므로 1억 달러 수표 사본은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먼저 국정원이 1억 달러 수표를 확인해간 과정을 살펴본다. 자, 이제 1억 달러가 초점이 됩니다. 1억 달러 수표까지 사진으로 이제 등장을 했으니까 이 1억 달러가 어떻게 수표화되었고 이게 어떻게 국정원 손에 넘어왔느냐 하는 과정을 월간조선이 추적을 합니다. 이것은 재판 취재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 김대중 비자금 추적 의혹 사건 재판은 기자들의 외면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구속된 사람은 최종업 국정원 1차장, 김성현
국정원 국장뿐만 아니라 이현동 전 국세청 청장, 그 밑에 있었던 박 차장, 국세원 차장 이렇게까지 구속이 됐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이현동 전 국세청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1억 달러 수표를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김성현 국장은 증인에게 데이비슨 사업을 설명하면서 서적기가 제공했던 1억 달러짜리 수표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데 라고 검찰이 묻습니다. 검찰 입에서 이제 1억 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원세훈 원장은 다른 기억은 없고 1억 불 수표는 기억난다 라고 했습니다. 2009년 봄에 국정원은 이제 1억 달러 수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000봄에 국정원은 밝힐 수 없는 북한 내의 정보 소스를 통해서 김대중 비자금 5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첩보를 집수합니다. 첩보니까 이것은 미확인 정보라는 뜻이죠. 국정원은 5억 달러라는 수치에 주목했습니다. 이 정도 액수는 김대중 비자금, 국내 비자금만으로는 안 될 것이다. 해외 비자금의 가능성을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해 여름에 국정원은 시애틀 주재 국정원 정보관 도모 씨에게 9월에 있을 평양과기대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인 한국계 미국인 테리 서적기를 만나보라고 지시합니다. 테리 서적기는 이름 보면은 일본인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포입니다. 교포인데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북자를 만나가지고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이 국정 업무입니다. 이렇게 하여 도모 정보관과 이 서적기 씨는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상반기에 가면은 이 서적기 씨가 정보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동안 친면이 있었던 관계로 해서 그때쯤 되면 이 서적기라는 분이 김홍걸 씨 등 몇 사람과 하던 중국 투자 사업을 둘러싸고 문제가 생기고 자신은 배신당했다 생각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바로 내부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보를 제공하면서 바로 이 1억 달러 수표를 보여줍니다. 서적기 씨가 보여줘요. 주지는 않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도정보관은 그 내용을 상세히 적어가지고 본부에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부에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꼭 무슨 첩보 영화처럼 보입니다. 이 정보 수집 이야기는 재미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 23일 박윤준 전 국세청 국장 사건, 국정원의 김대중 비자금 의혹 수사에 협조한 혐의로 지금 기소된 분입니다. 이분의 재판에 나온 국정원 최종업 당시 차장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최종업 당시 차장은 이때 정인으로 나왔는데 그 뒤에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징역 1년 6개월을 2심에서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게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거의 1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아마 7월 중에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업 당시 차장은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2010년 5월 하순에서 6월 초경으로 기억난다. 원세훈 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미국에 비자금이 있다고 한다. 북한에 들어간다 하니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라. 면서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보라고 했다. 이현동 차장은 박윤준 국장을 소개해 주었다. 이날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최종업 증인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는 대북 관련성이 있어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정치적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국정원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왜 김대중 정치인, 김대중 비자금을 조사를 했느냐, 여기에 무게를 두고 추궁을 해왔습니다. 최종업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J 비자금이 있다는 것은 이미 2009년 베이징에서 들어온 첩보에다가 2010년 5월 시애틀 정보관이
배신당한 사람으로부터 폭로성 제보를 받아 보고한 것 같다. 원장이 보니 일부가 북한에 평양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원장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신뢰성의 확인을 위하여 시애틀 정보관에게 물증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했다. 자,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모 시애틀 주재 국정원 정보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도모 시애틀 주재 국정원 정보관은 1억 달러 수표 사본 내용을 적어서 본부에 보고한 사람인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2018년 6월 4일 이현동 전 국세청장 공판에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해외정보관 도모모의 전문으로 테리 서적기가 입국하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차장이 저를 불러 가보니 테리 서적기가 한국에 가게 될 경우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것 같다. 만나서 안정시켜 주라고 했다. 차장의 지시를 받고 테리 서적기를 만나 인터컨티넨탈 호텔 일식집에서 밥을 먹이기도 하고 혹시 위험하면 나한테 연락하라. 급하면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서 신변보호 요청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 휴대폰 전화를 서적기에게 준 적이 있다. 이 일은 2010년 12월의 일인데 이때 국정원이 서적기 씨로부터 한국으로 온 서적기 씨로부터 1억 달러 수표 사본 아까 보여드린 사본을 받고 그 다음에 김홍걸과 전성식 씨에게 보낸 내용 증명 등 관계 자료를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로소 수표 사본을 국정원이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2010년 12월 말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출발은 도모정보관이 올린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요지도 법정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이렇게 무심합니다. 언론이 이 사건을 끈질기게 취재를 했더라면 이미 아마 도하 신문 방송에 이 사건으로 덮였을 겁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진술을 하는데도 기자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보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1억 달러 수표는 국정원이 2년 동안 조사를 하다가 이건 정치적 폭발력이 있다 해가지고 일단 묻어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2017년까지 묻혀있는 사건인데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른바 적폐 차원의 조사를 한다고 이 국정원을 뒤지다가 보니까 이 사건이 발각이 아니라 발견이 되었는데 이걸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바람에 1억 달러 수표도 햇빛을 보게 되었다. 아주 아이러니입니다. 2018년 12월 12일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재판 때 증인으로 나온 이유환 국정원 처장에게 변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증인이 최종업 차장에게 시애틀 정보관에 영사관에 파견된 도모 정보관이 한국계 미국인 테리 서적기한테 들은 전문 3장을 정리 보고한 적이 있죠. 미국 내 비자금이 서부에 6억 5천만, 동부에 7억, 서부는 한스 루이가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전성식, 한스 루이, 이모모 등이 함께 승인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그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즉 김대중 3남 김홍걸이 운영하는 회사 및 중국에 있는 3개 회사를 순차로 거쳐 북한 평양과기대에 송금되려 한다는 거였죠. 첩보 내용에는 평양과기대 전성식 씨가 이희호 여사에게 과기대에 기부할 걸 건의하였다. 재미교포 김진경 씨가 평양과기대 총장인데 이분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이유환 처장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유환 처장은. 전성식 씨가 미국 내 비자금 총괄자였나요? 이 처장은 첩보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박윤준 변호인은 이렇게 또 캐묻습니다. 최종업은 테리 서적기 사건, 최종업 구속된 1차장입니다. 서적기 사건은 김홍걸 전성식과 관련된 것이고 국세청이 활용한 해외정보원은 김홍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르긴 하지만 첩보가 동부, 서부에 합계 13억 달러의 DJ 비자금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었다. 이게 최종업의 증언입니다. 이 법정에서도 대북 관련성이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이완 처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드디어 2018년 7월 9일 시애틀 주재 전 국정원 정보관 도시는 법정에 나옵니다. 법정에 나와서 아주 긴 시간 자신이 정보 수집을 한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2009년 여름 국정원 본부 지시로 서적기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0년 4, 5월부터 자주 만났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증언을 합니다. 상부의 승인을 받아 FBI 요원과 합동 공작을 했다. FBI 요원을 만났다.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FBI는 미국의 수사기관입니다. 연방수사기관입니다. 큰 범죄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그러니까 대테러라든지 간첩 잡는데 주무부서입니다. 그 주무부서가 한국의 정보기관과 같이 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조사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북한으로 돈이 들어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미국 또한 국가적 개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 정보관의 증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첩보 제공자 테리 서적기는 한국인인데 김홍걸의 1억 달러 투자 관련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이게 중단되어 손해를 본 사람으로서 김대중 비자금의 관리 상태를 잘 알고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국정원에 제공했다. 1억 달러 사업은 김진경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서적기는 몇백만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면서 배신감을 느껴 폭로를 결심하였다. 서적기는 김홍걸과 김진경이 추진한 사업에 관여하여 비자금 관리 상황을 잘 아는 인물이었다. 4명이 공동 서명자로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했다. 이모, 한서루이, 전성식, 이모모 등 중국에 있는 회사를 통하여 평양 과기대로 들어가는 투자 진행 상황을 들었다. 김홍걸이 보여주었고 전성식이 팩스로 보내주었다고 이분이 주장하는 그 1억 달러의 수표 사본도 보았다. 그런데 김진경이 잘못되면 김대중 비자금 관련 국회 청문회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업을 포기하여 서적기는 손해를 보았다. 최종업 차장은 국가에 충성하는 분이고 수시로 김정일의 목을 따야 한다고 말하는 대북 공작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인물이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평을 했습니다. 이번 이 사건 재판에서 보면은 최종업, 김승현 이런 분들은 아주 깨끗한 인물입니다. 여기 여러 공작금을 어디에 썼느냐 하는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만지면서 in my pocket, 그러니까 사적 용도로 횡령한 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깨끗한 음지의 전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테리 서적기 씨가 변호사를 통하여 2010년 10월에 김홍걸과 전성식 씨 앞으로 보낸 내용 증명이 아주 자세히 이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 증명도 국정원에 입수되고 여기에 1억 달러 수표가 입수가 되고 하니까 이 1억 달러 수표는 단순히 종이 쪼가리 하나가 아니라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과 맞물려 있고 거기에 동업자로 참여했던 사람이 폭로한 것이니까 최종업 씨 판단으로는 최고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국정원이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가지고 이분은 지금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징역 한 1년 한 3개월 살았습니다. 그리고 실무국장 김성현 씨는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지금 복역 중에 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끊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집중도가 그럴 것 같아서 요 다음에는 이 수표를 펴놓고 여기 어떻게 적혀 있고 요 수표가 입수되는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